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마치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추락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2026년에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500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율을 380원대로 방어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 환율은 445원까지 다시 치솟아 오른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환해지 등으로 환율이 잠시 눌려 있을 뿐 언제든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오버슈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코스피 지수가 400포인트를 넘나들며 사상 최고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냉철한 분석가들은 이 화려한 400이라는 숫자를 두고 실체가 텅 비어있는 허수이자 위험한 착시 현상이라고 단언합니다. 도대체 왜 코스피 400을 허수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환율이 500원을 뚫으면 우리 삶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파악하신다면 다가오는 2026년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환율 500원 재돌파가 가져올 파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영장에 물이 빠지는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수영장에 구멍이 나서 외국인 투자금이라는 물이 쉴 새 없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급하게 호스를 가져와 물을 채워 넣으려 애쓰지만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속도가 물을 채우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환율이 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물이 빠지는 속도는 폭포수처럼 빨라지고 결국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한국 경제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며 이는 단순한 금리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털 자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금 이탈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400포인트라는 숫자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오직 반도체와 자동차, 딱 이 두 가지 업종뿐이며 나머지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남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튼튼한 대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줄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단 두 개의 다리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휘청거린다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 덕분에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경제가 잠시 달콤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반도체 호황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400포인트라는 경이로운 숫자까지 치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2026년에 AI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를 지탱하던 마지막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 순간 한국 경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미 건설업은 산소호흡기를 떼기 직전의 시한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무려 28,000호를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라면 2026년에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위험 수위인 3만 호를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내수 시장은 이미 얼어붙어 커피 한 잔 값이 7,000원을 넘어가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소고기 가격이 60%나 폭등하면서 가족 외식은 옛말이 되었고 자영업자들은 텅 빈 가게를 지키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오로지 반도체 하나에만 목숨을 건 외골수 경제라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바로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89.7%에 달해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가계가 짊어진 빚의 총액은 무려 1,968조 원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계부채 비율이 65%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보다 25%포인트나 더 높은 위험한 수준입니다. 무리해서 3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한
평범한 30대 신혼부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 폭탄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 방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이 부부가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이자는 100만 원에서 순식간에 15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가지 않는 소비 절벽이 현실화됩니다. 아파트가 안 팔려 돈줄이 마른 건설사가 쓰러지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도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전형적인 버블성 자산 시장의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마치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 날카로운 바늘 끝에 살짝만 스쳐도 굉음을 내며 터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기는커녕 마치 카지노에 온 도박꾼처럼 더욱더 자극적인 투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영끌과 비투라는 단어는 이제 일상을 넘어 생존을 건 도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빚까지 내어가며 주식과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실체 없는 거품을 더욱 크고 위험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투기 자본에 의해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등하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냉철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 시장은 더 이상 건전한 투자처가 아닌 단지 돈 넣고 돈 먹는 거대한 카지노일 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50%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마지막 신뢰의 끈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시장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심리적 공황, 즉 패닉이 찾아올 것입니다. 극장 안에 불이 났다고 누군가 외치는 순간 모든 관객이 좁은 비상구로 한꺼번에 달려드는 아수라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외국인들의 매도 행렬이 시작되면 코스피 지수는 하루에 5%, 10%씩 속수무책으로 폭락하며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500원을 뚫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 충격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여 붕괴시킬 것입니다.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져 집을 사고 싶어도 살 돈이 씨가 마르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순식간에 6%를 넘어 고공행진하게 됩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억 원을 대출받은 40대 가장의 현실적인 고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냈지만 금리가 오르는 순간 갚아야 할 돈은 150만 원으로 훌쩍 뜁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아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은커녕 아이들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 인생이 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집을 파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도 나도 집을 팔겠다고 매물을 쏟아내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은 실종되어 집값은 끝도 없이 추락하는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짓고도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가 안 팔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 건설사는 부도를 맞고 이는 곧 금융권의 위기로 번집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이 줄지어 문을 닫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 시장까지 동시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집니다.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억지로 막고 있지만 이는 2026년에 터질 거대한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채 시간만 끄는 꼴입니다. 우리가 더욱 불안한 이유는 해외 큰손들이 움직이는 선물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처럼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은 이미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만 믿지 말고 스스로 외국인 매도량과 역외 환율 정보를 챙겨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의 20,
30%를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 폭주하면 원화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달러를 쥐고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또한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정금리로 갈아타서 다가올 금리 인상 폭풍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십시오. 다가오는 위기 상황에서 빚은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실적 없는 테마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금 비중을 대폭 늘려 바닥을 기다려야 합니다. 막연히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나 빚을 내서 대박을 노리는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무너지고 환율이 치솟는 그날,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환율 1,500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전에 지금 당장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한 고지대로 대피하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발빠른 대처만이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